안녕하십니까. 토익의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하는 토익 프로파일러 용감한 토익입니다. 오늘은 YBM 어학시험, 예전 명칭은 한국토익위원회죠. 같은 계열인 YBM 편집국에서 토익 시험이 개정된 2016년 5월부터 올해까지 출간된 토익 실전서 21권을 모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 해설이나 이것보다는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누가 이 교재를 보는 것이 적합한가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재 소개 순서는 출간 연도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 교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는 Official Guidebook입니다. 출간 연도는 2016년 2월입니다.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책이 나왔는데 책 사이즈를 보시면 제가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릴 이 실전서하고 비교했을 때 책이 상당히 큽니다. 장점은 먼저 보시면은 실제 토익 시험과 책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책 앞부분에 파트별 전략이 꽤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당시 가격이 한 10,000원, 11,000원 정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서점에서 들어가시면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장점은 실제 시험과 똑같은데 LC 목소리 똑같고요. 그리고 구성 또한 똑같고 가장 제가 이제 칭찬하는 것은 교재 크기입니다. 실제 시험 크기와 똑같은데 단점은 그 문제가 한 세트. 그래서 200문제 하나밖에 없고 해설집이 같이 붙어 있어서 보시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느니 돈 조금 더 보태서 10세트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단점이자 장점은 파트 5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도 소개가 되었었지만은 이 책은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각 파트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충실히 나와져 있고 토익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는 거 괜찮습니다만 가격 대비를 생각한다면 이 책은 오히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토익 시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책을 사서 각 파트별로 좀 꼼꼼히 그리고 나와져 있는 부분 공부 방법 이것을 공부한 다음에 다음 교재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피셜 가이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교재입니다. ETS 토익 테스트 공식 실전서, 그러니까 실제로 토익 시험이 5세트로 묶음으로 나온 첫 번째 실전서입니다. 2016년 4월이니까 토익 시험이 실시가 되기 바로 전달에 나와서 저도 이 교재를 수업 때 썼던 기억이 납니다. 5세트로 나와져 있고요. LC와 R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먼저 장점을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교재 앞에 이때 파트별 전략이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이드북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나왔는데 가이드북하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전서 나와져 있고 풀이 방법이 나와져 있는데 칭찬하고 싶은 것은 해설집입니다. 이 해설집이 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로 보시면 오렌지색을 써서 답을 좀 이렇게 표시를 좀 깔끔하게 해줬고, 그리고 R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만들어서 5세트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해설집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좀 처음 만든 교재라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점은 Q&A 했을 때 어떤 토익의 궁금증에 대한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파트별 전략이 가이드북만큼 자세히 좀 들어가 있다. 그리고 LC는 당연히 실제 성우 있고 그리고 해설집이 좀 탄탄하게 돼 있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각 파트가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토익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난이도가 좀 많이 쉽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파트 2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본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은 토익 입문자, 그래서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이제 ETS 기출문제 하얀색 천재 1이라든지 2를 바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익을 처음 공부를 한다. 만약에 내가 토익 입문반이다, 기초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교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토익 신규 강사로 이제 제 후배로 오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는 강의는 토익이 처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사서 구입을 해서 보시면서 만약에 입문반 쪽에서 강의를 하신다면 그쪽 수업 교재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단점은 여기 쓴 대로 맞습니다. 이제 LCRC가 각각 5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난이도가 좀 많이 쉬운 편이니까 이 책을 전적으로 의존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가는 실제 토익 시험에서 좀 다소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만약에 토익을 준비를 하는데 입문반
그리고 기본반 학생이 이 책을 병행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기본형 문제 아주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각 파트별로 리스닝 파트 같은 경우 1, 2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2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답변을 변형을 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껏 변형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닝 파트 3, 4도 비교적 짧게 해서 ABC도 짧고 문제도 좀 짧고 착하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트 5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트 5는 실제로 풀어봤을 때 지금 시험 문제보다 좀 더 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부분을 보셨을 때 파트 7도 기본형으로 착하게 나왔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교재입니다. 자, 세 번째 교재는 표지 색깔이 예뻐서 사실 덕을 많이 본 ETS 공식 문제지. 2017년 5월 앞에 공식 실전서 다음에 정확히 1년 뒤에 나왔습니다. 공식 문제집 LC 이렇게 돼 있고, RC도 색이 굉장히 예쁜데, 저는 이 책을 앞에 나온 교재도 괜찮고 이 교재도 괜찮은데, 이 교재의 특징은 해설집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해설집이 좀 이제 주홍색 컬러로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갔는데, 얘는 좀 파스텔 톤으로 해설집을 보는데 이제 눈이 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굉장히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해설집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다 라고 돼 있고, LC 같은 경우는 테스트 1에서 잠깐 봤을 때 이제 파트 3, 4가 구성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 3에서는 의미파악 문제가 2개, 그리고 시각정보가 3개, 파트 4가 의미파악 3개, 시각정보 2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약간 뒤집혀서 나온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픽스가 됐고요. 그래서 리스닝 파트를 살펴보는 역시 기본형 문제로 탄탄하게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설집이 좀 부드럽다, 그리고 보기가 편하다 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RC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5나 6로 봤을 때, 물론 5는 이 책이 앞에 나왔던 앞에서 언급드렸던 공식 실전서보다 오히려 약간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공식 실전서는 5를 좀 약간 길게 늘려놓은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이 책은 파트 7이 좋습니다. 파트 7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칭찬을 하고 싶고, 해설집은 훨씬 요게 좀 부드럽게 돼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신 대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 책은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문자분들이나 토익 강의를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입문 기본 쪽 학생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LC는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쉬운 느낌이 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BM 실전 토익 천재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해설집을 안 가져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제가 실전 토익 천재 LC, 그리고 파란색이 RC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17년 1월에 나와서 여기 1이라는 거가 들어가서 잠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장점은 이때부터 YBM에서 교재를 만들 때 이렇게 앞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ETS 천재 교재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그래프를 넣어서 각 파트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토익 천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교재인데, 파트별 경향 분석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총 10세트 해설집 포함되어 있고, 약간 쉬운 듯 하지만은 그냥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퀄리티가 완전 기출은 아닙니다. 완전 기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수준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거나 현재 토익 시험 점수가 800점 중반 또는 후반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쉽지 않나라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런데 LC는 성우가 실제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성우는 아니었고, 그리고 파트 3, 4 구성이 조금 심플하다. 그런데 교재는 절판됐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누가 이 교재를 갖고 있다, 또는 선배가 너 이거 봐라 했을 때 이거 옛날 거 아니야 그러고 버리지 마시고, 이 책 구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교재는 YBM 실전 토익 천재 2입니다.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거가 이제 1이라는 거로 나오다가 천재 2가 2018년 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교재 전에 나온 게 이제 ETS 천재 5회분짜리가 나왔는데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천재 2가 10세트가 나왔는데 아직 출간되고 있습니다. 아직 출간되고 있는데 얘는 고득점 전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YBM에서 이때부터
해커스 천재가 시리즈가 1, 2, 3가 있듯이 YBN도 실전을 1, 2, 3으로 그렇게 1, 2, 3로 해서 만들겠다 해서 준비했던 교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이제 해설집을 제가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천재 1보다는 조금 어렵고 2보다는 조금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토익 유형이 아닌 문제도 좀 섞여 있습니다. 이 연습용 문제가 많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LC 성우가 실제 성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도기 때문에 해커스 천재나 2를 보신 분이 좀 다른 출판사 거를 볼까 했을 때는 이 교재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성우가 실제 성우는 아니다. YBM의 원래 YBM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LC를 거의 실제 성우를 쓰는 게 특징인데, 이 교재는 실제 성우는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교재 확인하시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서점, 그리고 뭐 영풍이나 교보처럼 대형 서점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미리 보기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5든지 6 일부 절반 정도는 충분히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보시고, 그리고 풀만하다 한다면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소개시켜드릴 교재는 2019년 10월달에 이 교재도 제가 이제 해설집을 구성을 해서 이 교재 해설집을 제가 이제 많이 썼고, 앞에 2보다는 이거를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2019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YBM 실전 토익 천재 1과 2를 좀 적절히 배합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를 절판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이 교재는 지금 저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진 않았는데, 일단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고득점 전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900점대를 공부하는 분들이 보셔도 충분하다.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이게 실전 토익 1이다 보니까 제일 쉬운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 교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커스 천재 1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설집 포함되어 있긴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토익 유형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팍 튀어나왔을 때 약간 소위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되겠고, LC 성우가 실제 성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LC 성우가 실제 성우가 아닌데 이것도 또 LC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제 종로 실전받아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인 박혜원 선생님이 또 강의 해설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사 해설이 있어야 좀 공부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 좀 많이 난이도가 좀 많이 높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어떤 부분은 실전 토익 LC 천재 2, 그래서 LCRC 천재 요 2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도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17년 12월 보겠습니다. 2012월에 처음 이제 드디어 YBM이 기출문제 시리즈를 이때부터 처음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토시연, 정기시연 기출문제죠. LC와 RC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앞선 교재하고 조금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책 크기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 B5입니다. 그런데 이 책 처음에 보고 제가 약간 의아했던 게, 책을 잡았는데 가로 세로 길이가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안에 사이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실제 토익 시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토익 시험의 사이즈와 이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칭찬해 줄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교재는 처음 5세트가 나왔을 때 사이즈도 똑같고, 그리고 완전 기출문제를 출간을 해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우 목소리 뭐 당연히 똑같고요. 장점이라고 따지면은 2016년 5월에 토익 시험이 개정이 됐는데, 하반기 문제를 5세트를 추려서 월별로 좀 골고루 포진시켜서 놨고, 2016년 하반기 파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파트 5, 6, 특히 5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때 시험의 특징은 어휘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notwithstanding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나와 있는 어휘 문제들이 지금도 간간히 보이고 있어서, 가격 대비는 사실상 이게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10세트랑. 그렇지만은 요거는 LC가 좀 착합니다. LC가 기출문제로 토익 시험이 바뀐 해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토익 시험 완전 기출은 아니지만 변형 문제보다는 이걸 풀어봄으로써 리스닝 파트는 좀 틀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단점은 지금 LC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실전서 5세트짜리 두 세트를 보여드렸죠. 그거는 해설집이 굉장히 좋고 기본형 문제고, 얘는 토익 시험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난 5년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따졌을 때 리스닝이 기출문제 중에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원이 쉽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쉽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파트 3, 4라고 써놓은 거는 리스닝 파트 3, 4의 문제와 선택 답안이 비교적 짧으면서 그 대화 길이라든지 담화 길이 파트 3 and 4의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문제가 좀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지만은 단순한 문제로서 LC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러므로 LC 입문 또는 초보자분들께 적합한 교재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토익 시험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 그런데 LC를 어느 정도 했다다가 종합반에서 한 달 또는 2달 정도 수강을 했는데 바로 천재 시리즈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5세트를 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쉬운 문제로서 그래도 자신감도 갖고 싶다 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천재 시리즈는 이때부터 해설집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톤도 그렇게 세게 넣지 않고 좀 부드럽게 넣어서 해설집은 역시 좀 저도 해설집을 써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YBM 해설집이 좀 친절하고 잘 쓰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천재 시리즈입니다. 천재 시리즈는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1이라고 해서 천재 1탄 볼륨 1 그리고 볼륨 2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BM 천재 LC와 RC 이게 2018년 12월에 출간이 됐는데 이 교재의 특징은 2018년 12월에 출간되면서 안의 내용은 2017년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문제가 7세트, 그리고 여기에 한 세트 정도가 2016년 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교재는 여기 보이시죠? 기출이 7세트가 되어 있고 ETS 예상 문제가 3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천재 1하고 이거 다음에 소개해 드릴 천재 2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천재원이 조금 쉽다. LC는 좀 쉽습니다. LC는 조금 단순하다. 리스닝 파트 3, 4 특히 3, 4 뭐 2는 이때부터 슬슬 조짐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3, 4가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문제와 선택 답이 조금 간단하다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LC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RC 같은 경우는 뒤에 예상 문제가 3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만약에 이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을 풀지 않고 바로 천재 2로 가서 그게 더 신간이니까 소위 신상이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라기보다는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LC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단순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 책을 푸시고 천재 2로 옮겨가는 게 좋지 이거를 아예 그냥 배제시키고 가는 것은 좀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7세트에 예상 문제가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 ETS 천재 1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900점 이상을 목표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앞에 테스트 5회분짜리는 2016년도인 이 책은 2017년도인데 LC 파트 3, 3은 약간은 쉽지만은 파트 7 쪽은 탄탄하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5는 이때부터 조금 5는 좀 단순하게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오히려 파트 7이 좀 더 좋지 않은가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파트 7이 좀 구성이 더 좋다. 더 좋은 건 아니고 좀 탄탄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기시험 입문 기출문제집 볼륨 2, 그래서 2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2라고 나와져 있죠. 이때부터 이제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2탄인데 출간 연도는 정확히 1년 뒤인 2018년도 12월에 1탄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년 12월에 2탄이 나오면서 정기시험 기출문제 2를 냈는데, 이번에는 뒤에 예상 문제를 안 넣고 2018년도 문제만 10세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18년도 문제에 들어와서 특징이 뭐냐면 파트 5가 이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파트 5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리스닝 파트도 물론 2018년도의 리스닝 파트는 문제 자체나 어떤 대화 또는 담화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성우가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을 쓰는 성우들이 좀 나와서 말을 빨리 하는 랩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2018년도의 문제를 여기서 이제 10세트를 넣었는데, 교재 구성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10세트 중에서 1회부터 4회까지, 그리고 1회부터 4회까지가 2018년도 문제고, 그리고 5회, 그리고 10회는 2019년도 문제를 약간 섞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공부를 하실 때는 1회부터 4회까지를 푸신 다음에 5회를 총정리용으로, 그래서 요거를 총정리 세트 해서 그 5회분을 시간을 정확히 재서 2시간을 풀로 잡아서 풀어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까 해서 점수 환산표랑 비교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6회부터 9회까지를 연습을 한 다음에 10회를 내 평가 시험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5회와 10회가 2019년도 문제를 조금 섞어서 쓴 것으로서 평가용으로 쓰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LC는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버전, 음원 버전을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LC 교재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그 각종 대형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로 보시면서 어플을 체크를 하시면 바로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시면서 이 교재에 대한 어떤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S 토익 정기시험 예상 문제입니다. 이 책은 2020년 6월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YBM이 5세트짜리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이제 다른 팀에서 쓰고 계신데, 저는 이제 LC랑 RC를 좀 살펴는 봤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LC 음원은 토익성우입니다. LC 음원은 토익성우인데 문제는 완전 기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경향으로 만든 건데, 문제가 풀어봤는데 느낌이 약간 쉽다. 그래서 기출 문제보다도 오히려 약간 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파트 5나 6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꼬아내는 그런 문제는 좀 드물고, LC도 비교적 발음을 좀 정확하게 좀 친절하게 해줬다. 그리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만들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아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교재와 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톤이 굉장히 좀 예쁘기 때문에 또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책은 초급과 중급반, 그러니까 75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역시 해설집이 파스텔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너무 딱딱한 정형화가 되어 있는 검은색 글자만 잔뜩 나와 있는 해설집보다는 해설집이 좋고, 그리고 좀 얇고 5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서와 병행을 해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교재다. 그리고 대상은 초급, 중급 정도까지 학생들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교재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2021년 1월에 출간된 YBM 실전 토익 천재 3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나왔던 이제 YBM 실전 토익 요 1이 절판되면서 이거하고 똑같은 교재 1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YBM 파란색으로 된 게 2, 그리고 얘가 YBM 실전 토익 천재 3입니다. 이럼으로써 YBM도 실전 문제집이 해커스 토익 천재처럼 1, 2, 3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이할 만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ETS가 아니고 YBM 토익 연구소, 이제 YBM에서 토익 문제만 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팀들이 출간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완전 기출 문제는 아니고, 기출 똑같은 건 아니고 기출 변형 문제로서 조금 더 난이도를 많이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장점이자 단점이 이 교재는 900점대 이상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익 점수가 내가 한 910 정도인데 나는 960 또는 70까지 또는 만점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교재가 적합하다라고 뵙고, 또 LC 교재인 경우에는 영국 호주 발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장점은 이제 LC 뿐만 아니라 RC 좀 강한 훈련으로 자기 만족도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장점이고, 반대로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기존에 한 900점이 넘은 학생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토익 점수가 한 700점대 또는 800점대 초반이다, 800점대 초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뭐 그 정도의 학생들이 봤을 때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특히 혼자 공부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해설집만 봐갖고도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교재 또한 우리 종로 YBM에 계신 박경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또 이제 사이트에서 해설을 친절하게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동영상 강의와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이제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LC입니다. LC 음원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LC 음원 들어봤더니 일단 성우가 4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연습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LC가 어떤 파트 2 쪽에서 어려워진다. 그럼 워낙 이제 파트 2가 우회적인 답안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파트 3, 4가 약간 운도 따라야 되는 게 성우가 영국 발음 또는 호주 발음의 성우들이 대거 등장하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날 때 좀 힘든데 그 발음을 연습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좀 그리고 또 좀 눌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눌러서 뭐 YBM TOEIC 이럴 때 YBM TOEIC 뭐 이런 식으로 TOEIC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테스트 1 형태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더니 파트 2는 약간 천천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봤더니 고유명사를 좀 많이 섞어서 문제 난이도를 좀 많이 높였다. 그리고 파트 3, 4는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성우도 영국 호주 발음을 많이 넣고 좀 속도를 좀 많이 높였다. 근데 이제 파트 4 같은 경우는 디렉션을 읽어주고 나서 그 사람 성우가 똑같이 문제를 다시 읽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읽어주는 경우도 조금 어색한 바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의 해커스 천재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거기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 YBM에서 출간된 실전서, 지난 5년간 출간된 실전서 21권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재가, YBM 실전 교재는 토익 시험 주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교재가 어떤 것이 나한테 정확한가, 어떤 것이 나한테 쓰면 좋겠구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토익 프로파일러에 맞게 집중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